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 30분 전자책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거 할게요. 원진쌀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잠잠했던 것이 일단 환절기 계절에 꽂힌 비염이 딱! 힘들었어요. 지금도 좀 그렇죠. 콧소리를 막 어따 대고 막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봐주세요. 자, 귀문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을 모두 원진의 박사님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원진과 귀문을 분리했습니다. 97페이지고요. 시작할게요. Let's go. 단도직입적으로 하죠. 원진쌀, 원망을, 원자에 성낼, 진짜. 원망하고 성내고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간, 이성간만 그런 건 아니고요. 부모, 자식, 형제간, 또 부모와 조부모간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업의 이 파트너십으로도 원진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관계가 남녀간, 부부간이에요. 동성애도 마찬가지로 원진 적용하셔서 궁합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통변은 나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까 원진쌀의 기준은 일주인 거예요. 일주를 기준으로 일지와 월지의 관계, 또 일지와 시지로 그 관계성을 유추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월지, 연지에 해당하는 육친의 관계도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럼 시지와 연지는요? 그건 패스, 보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두 사주 간의 일지와 일지와의 원진도 보고요. 또 월지와 월지의 관계도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연지와 연지의 원진도 보는 거예요. 시지와 시지도 보고요. 하지만 크로스에서는 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사주의 월지와 저 사주의 시지 이렇게는 보지 않는 것이죠. 원진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미, 추고, 인유, 묘신, 진해, 사술. 그렇다면 원진쌀이다. 일지, 월지가 아예 원진으로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형 이정으로 보는 거죠. 30대, 40대에 원망하고 화내고 이혼수라고 하는 거예요. 원진이 일지, 시지가 충돌이면 뒤로 50대, 60대의 원진이 폭발하겠죠. 원진이 들어오면 죽고 사는 문제 중에 사는 문제인 거예요. 죽는 문제 아니에요. 부부싸움 할 때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너 때문에 죽겠어. 아니에요. 안 죽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원진은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거예요. 부부 중에 직장이 같아서 같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같이 다니면 안 돼요. 물론 삼성에 출근해서 너는 홍보팀, 나는 기술팀 그거야 괜찮죠. 그러나 자영업자라면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일지가 배우자 자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A의 사주 일지에 자수가 있고 옆에 미토가 있어요. 잠이 원진이 그대로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대방 배우자 B의 일지가 미토다. 이것을 원진 직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수가 와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원진 직방이죠. 이것은 배우자, 동업자 다 포함이에요. 이런 관계는 부부간이라도 진짜 같이 동업하시면 안 돼요. 혼자 하셔야지 이렇게 사업하실 때 남편 이거 시켜야지 부인은 저걸 맡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구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 벌고 배우자 잃고 이건 좀 괜찮은데? 그쵸. 돈 벌고 배우자 잃는 거 노말하죠. 어쨌든 그거 말고 돈 잃고 배우자 잃고 최악이죠. 결론은 어쨌든 배우자를 잃는다. 정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원진의 특징은 안 보면 애틋해요. 궁금해요. 그런데 보면 단전에서부터 우와 분노 게이지가 올라온다. 바로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뒷북으로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일단 무조건 올라온다. 자, 이번에는 두 개씩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사술, 인유, 묘신, 자미, 추고 이렇게 나눠서 자세히 볼게요. 아시죠? 자세히. 자, 먼저 진해 원진, 사술 원진부터 보겠습니다. 진해 사술 볼게요. 먼저 진해 원진. 단도직입적으로 삼합부터 보겠습니다. 진토는 신자진이에요. 해수는 해묘미고요. 진토는 신자진의 진, 묘지, 화계지로 앉아있죠. 해수는 해묘미의 해, 생지로 앉아있네요. 하나는 시작이고 하나는 끝이다. 그래서 진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진토를 수고라고 하잖아요. 물의 고장지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진토가 해수를 자꾸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구속!
만약에 내가 일지가 진토면 내가 가두려고 하겠죠. 상대방을 옥죄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분께서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 사람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쌍방 얘기는 다 들어봐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일지가 해수면 내가 진토 때문에 활동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자, 진토가 원래 습토예요. 물을 가두기는 해도 해수는 너무 양이 방대해. 그러니 진토가 자기 안에 넣어도 어떻게 될까요? 질퍽질퍽, 진흙, 갯벌 다 젖는 거예요. 서로 다 젖는 거예요. 이건 뭐 땅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서로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진해가 굉장히 염세적이고 부정적이에요. 진의 원진을 오매 징한 것 그러잖아요. 진해를 징하다, 징글징글하다. 그게 진해예요. 자, 지장간도 볼게요. 진토, 을계, 무죠. 해수는 무갑임이에요. 목기운, 토기운, 수기운의 성향도 비슷하죠. 생긴 게 비슷해요. 그러니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 바운드리에 주저앉을 여지가 높습니다. 진토 개수와 해수, 무토가 무게합이에요. 무엇보다 진토 스스로도 무게합이 되고요. 이미 진토 장간 속에 무게합이 된다라는 것은 딴주머니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설령 딴주머니 안 찬다 해도 내가 더 우월감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또 미운정이라고 하잖아요. 무게합하는 불의 기운을 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걸쭉한 불의 기운의 물이죠. 마치 땅 속에 석유 같기도 하고요. 불을 붙이면 불이 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가둔 물이 물의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이미 질퍽해. 첩첩산중이죠. 사술원진 볼게요. 삼합은요. 사화의 삼합은 사유축이죠. 술토의 삼합은 인호술이고요. 사화는 생지고 시작이네. 술토는 묘지고 끝이네. 또 시작과 끝이에요. 사술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맞아요. 이것도 묘지인 술토가 사화를 구속하려고 하는 거죠. 묶어놓으려고 해. 간섭하고. 여기에 술토는 화고죠. 어떻게 될까요? 불을 가두려 하는구나. 불바다 되는 거예요. 진해는 땅이 젖으니까 그래서 보면 구속하려는 자도 기운이 빠지는 거죠. 반대로 사술은 폭발하니까 내내 싸우는 거예요. 쌍욕하면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지장간 볼게요. 사화 무경병이죠. 술토 신정무고요. 또한 이 사술도 지장간이 같은 토기운, 금기운, 화기운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서로가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병신합이구나. 아하, 그래도 정이 있구나. 딴주머니 차는 건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그리고 진해는 방합으로 보면 겨울, 봄이잖아요. 사술은 여름, 가을이고요. 뭐 살기는 뭐 자신의 그 체력에 따라서 뭐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는데 여튼 여름을 더 못 견뎌야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느 분은 겨울을 더 못 견뎌야 하는 분도 있고요. 진해는 착 가라앉다가 반등하고 사술은 너무 폭발하다가 차분해지고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 맞는다. 진해 사술이죠. 자, 이번엔 인유 원진, 묘신 원진 보겠습니다. 인유와 묘신은 비교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유, 묘신 모두 금목 상쟁이에요. 나의 일지가 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금기운과 목기운이 붙으면 누가 다칠까요? 목기운이 다치죠. 인유는 양의 인목과 음의 유금이 붙었어요. 나무와 예리한 커터칼 같은 거예요. 나무가 커터칼로 허리가 부러지진 않아요. 그러나 계속 스크래치가 나는 거죠. 상처뿐인 영광이다. 아프고 쓰리고.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하다가 인유 원진이 있으셔서 제가 목이 10방 맞은 거랑 비슷하다고 그랬거든요. 죽진 않아. 못 살 건 아니야. 그런데 목이 10방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인유 원진이죠. 묘신은요, 음의 나무와 양의 쇠구나 화원, 잔디를 중장비로 짓이기는 거예요. 묘목을 향해 예리하게 목표 설정을 하는 건 아닌데 주변까지 다 다치는 거죠. 그리고 인유나 묘신이나 봄, 가을이잖아요. 여름, 겨울이 안 껴있다라는 건 아무래도 극단적인 계절은 아닌데 그래서 담백하긴 하죠. 그래도 봄과 가을은 습성은 비슷해도 반대의 계절이에요. 여기에 금목 상쟁이구나.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가 되는 겁니다. 자, 삼합 볼게요. 인유 원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목의 삼합은 인호술이에요. 인목이 생지로 앉았어요. 시작이죠. 유금의 삼합은 사유축이고요. 유금은 왕지로 앉았어요. 가운데고요. 아하, 시작과 가운데구나.
묘신, 원진도, 묘목, 해묘미, 삼합, 왕지고요. 가운데죠. 또 신금, 신자진, 삼합의 생지죠. 처음이고요. 묘신도 시작부터 가운데구나. 그래서 인유, 묘신 모두 살자마자 처음부터 좀 안 맞는 거예요. 이혼이 좀 빠르죠. 뒤까지는 잘 못 가요. 가운데서 절단이 나요. 이걸 견디고 버티면 뒤로는 사실 관계가 회복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인유보다 묘신이 상황이 좀 더 불리한 것이 지장간 볼게요. 지장간은요, 인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목 무병갑이고요. 유금은 경신이죠. 보니까 병신합이 되고요. 그리고 갑경충도 되네요. 합도 되고 충도 되는 거죠. 묘신은요, 묘목 갑을, 신금은 무임경, 을경합, 갑경충, 합도 되고 충도 되는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냐? 인유의 병신합과 갑경충은 좋고 싫음이 분명한 거예요. 병신합은 좋고 갑경충은 싫어. 뭐 이렇게요. 호불호가 분명하죠. 그런데 묘신은 을경합, 갑경충, 경금이 자꾸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앞과 뒤가 좀 다를 수가 있죠. 배신갑, 부르르. 묘신이에요. 그래서 묘신 원진이 뒤통수가 많은 거예요. 성격이 안 맞고 이게 아니라 뒤통수예요. 믿었던 너에게 뭐 이렇게요. 그리고 인유는 유금이 도하죠. 인목이 당하지만 유금이 매력이 넘친다. 묘신은 당하는 묘목이 매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이 묘목을 못 놓는 거죠. 그러면서도 신금은 뒤통수까지 치네? 묘신의 풍파가 조금 더 세겠구나. 뭐 바람만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아무래도 원성이 들리는 듯해서 빠르게 자미와 추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미와 추고, 오호, 왕지와 묘지가 만난 거예요. 뭔가 걸쭉하죠? 치정이 느껴져. 매력적이야. 자, 진의 사슬은 인접한 계절이었어요. 겨울, 봄, 여름, 가을 뭐 이렇게요. 인유 묘시는 봄과 가을이었죠. 극과 극인데 날이 괜찮아. 심지어 날씨가 비슷해. 그런데 자미와 추고는 극과 극의 계절이라는 거예요. 여름, 겨울이에요. 그러므로 자미와 추고는 일단 사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 거죠. 유전자부터가 다른 거예요. 삼합 볼게요. 자미부터 보면요. 자수, 삼합, 신자진이죠. 가운데 왕지로 앉았어요. 미토, 삼합, 해묘, 미야. 맨 끝에 묘지인데 그리고 목고고요. 목의 고장지구나. 추고는요. 축토, 사유축 끝에 묘지죠. 그리고 금고, 금의 고장지고요. 오화는 삼합, 인호술, 오화 가운데 왕지고요. 자미와 추고 모두 가운데에서 끝을 달리고 있어요. 처음은 잘 모르는 거죠. 살아보니 아이코 하는 거예요. 뒷북이라고도 하고 참다가 뒤늦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미와 추고에게 이 황혼, 이혼, 뭐 또 애 다 크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혼, 뭐 졸혼, 뭐 이런 케이스가 많은 거죠. 어차피 다른 세계 사람들이 만났는데 아 그렇지 원래 다르지 하면서도 맞추다가 중간부터 터지는 거죠. 지장간 볼게요. 먼저 자미부터 보면요. 자수는 임계죠. 미토는 정을기예요. 미토는 목고죠. 왜 다른 세계 사람들이 땡길까요? 목고니까 목이 말라. 수기운이 땡기는 거예요. 지장간으로 보면 정임합이죠. 정계충이고요. 정화가 뒤통수를 치네. 앞뒤가 다르네. 그리고 또 을목이 아무리 갈증이 나도 임수개수를 한 번에 본다라는 것은 자칫 부목, 뿌리가 썩을 수도 있는 것이죠. 추고 원지는요. 지장간 볼게요. 축토는 지장간이 개신기고요. 오한인 병기정이죠. 지장간에 보니 병신합, 정계충이에요. 좋고 싫음이 분명하죠. 이건 좋고 이건 싫은 거예요. 축토는 금고예요. 금의 고장제예요. 그런데 오화가 자칫 금을 재련의 수준이 아니라 확 녹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계 사람이 땡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조절이 안 되면 탓으로 갈 수가 있어요. 니 탓, 너 탓, 당신 탓, 뭐든 당신 탓이죠. 뭐 이렇게요.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 도화보다 묘지에서 더 탓이 많아요. 미토, 축토에서요. 뭐 더 받았네, 덜 받았네. 축토는 말이 차갑고 뾰족하겠죠. 미토는 오악 터져서 이 동네 성악가가잖아? 누가 이렇게 목청이 좋아?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진해, 사술, 인유, 묘신, 자미, 축오로 배열을 하고요. 양으로 보도록 할게요. 진해, 사술은 양양의 양기운, 양기운의 만남이고요. 자미, 축오는 음기운, 음기운의 만남인 거예요. 왜 해수, 사화가 양이고 자수, 오화가 음이죠? 체형 변화의 글자라서 그런 거예요. 양의 얼굴인데 음의 성질을 가진다든지 음의 얼굴인데 양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해수사와 자수 오화죠. 여기서는 그 내면의 기질적인 성질을 집어넣는 거예요. 해서 진의 사술은 내면의 기질적인 성질이 양이고 자미 추고는 기질적으로 음인 거죠. 내용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치하고요. 진해 사술부터 보겠습니다. 진해와 사술은 양이니까 스케일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안 맞는 건 안 맞는데 싫은데 무게합, 병신합, 합은 있어. 그런데 충도 딱히 없어. 인접 계절이니까 예상이 돼. 그래서 진짜 거리 두기가 되는 게 진해 사술이에요. 너무 구속하려고만 안 하면 되는 거죠. 진해는 수고에 물을 더 채우니까 땅이 질퍽질퍽 젖을 수밖에 없죠. 사술은 화고에 불을 더 지르니까 땅이 매우 뜨겁죠. 진해는 이 관계가 염세적이 되고 사술은 그 관계가 분노 게이지가 높은 쌈딱이 될 여지가 높죠. 그 다음 잠이 추고 볼게요. 음이니까 스케일이 아주 크다 할 수는 없어요. 예상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달라. 그래서 사람이 변했네 막 그러는 거예요. 계절성으로는 겨울, 여름이니까 처음에는 나와 달라서 좋아해 놓고는 나중에는 이 다른 게 싫다라는 관계가 바로 잠이 추고예요. 그러나 스케일이 작으니까 막 지르지는 못해. 그리고 막 주거나 막 안 주거나 그러지도 않고 적당히 주고받으면서 공생이 되는 거예요. 자미는 사막과 같은 미토죠. 그래서 물이 필요하고 축토는 언 땅에 불이 필요하잖아요. 적당하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 또 되는 거예요. 적당한 거래가 필요해요. 줄 거 주니까 참을만 하다가 결국에는 끝에 가서 터질 여지가 높죠. 지장간 합축만 봐도 그래요. 자미는 정화가 임수와는 합을 이루고 개수와는 충을 치는데요. 일구이연이구나. 축토는 병신합, 정계충, 호불호가 정확한 거예요. 자미는 너를 믿었건만 너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하고 축오는 이건 괜찮지만 이건 너무 싫어가 되는 겁니다. 인요와 묘신 볼게요. 처음에 시작해서 가운데까지가 고비인 거예요. 1년 안에 이혼했니? 3년 안에 이혼했니? 얼마 안 살고 왜 그랬대? 이것이 인유 묘신에 많고요. 금목 상징이니까 극단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태도가 급변하기 쉬워서 그렇죠. 봄, 가을이니까 비슷한 환경인 듯 반대인 거예요. 서로를 잘 이해해 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또 뭔가 같이 도모하려고 했는데 정반대이더라. 안 맞아. 인유는 제가 표현하길 나무와 커터칼이라고 썼어요. 집요하게 찌르고 생채기 내고 좀 따갑고 신경 쓰이지만 크게 일신상의 문제는 없는 거예요. 묘시는 잔디의 중장비가 짓 이기는 거죠. 랜덤이라서 조준을 유금처럼 조준을 정확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고통스럽죠. 초반에 위기가 잦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반 이후로는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이 고비를 넘기기가 힘들더라. 그래서 진짜 젠더의식, 평등의식 이것이 중요한 조언이 바로 이 인유와 묘신입니다. 지장간 합충으로도 보니까요. 인유는 호불호가 있죠. 이건 싫고 이건 좋죠. 묘신은 경금이 이랬다 저랬다 하죠. 진해의 사술은 자잘하게 가지 않아요. 서로에게 같이 죽자 같은 그런 구속의 기운도 있고요. 인유, 묘신, 자미, 추고는 도화를 낀 원진이라서 매력 발산이 있죠. 인유와 묘신은 귀여워 이런 도화가 있고요. 자미, 추고는 내게 없는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인유 묘신은 음양을 끼고 있는 금목 상징이라서 극단성이 있어요. 묘신이 좀 더 세고요. 자미 추고는 참다가 결국 터질 여지가 높구나. 여러 여건으로 내가 참다가 결국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중성은 묘신 자미에서 더 드러나고요. 너를 내가 믿었건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원진살은 곧 뭐다? 적당한 거리두기다 라고요. 궁합이 안 좋다고 무조건 이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너무 참고 사는 것도 억울하긴 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말이죠.
제가 궁합 볼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궁합은 받아들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일단 남녀, 부부에 한정되기는 한데 부부로 말씀을 드리자면 혼인신고도 했고 애도 낳았고 난 돈도 없고 또 배우자가 치사하고 밉고 그렇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거나 또 그렇게 아주 결격 사유가 없다 한다면 지금은 그 와중에도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좋죠.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죠. 내 인생을 위해서. 인생을 죽어라 죽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분위기 좋은 자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노력도 어느 면에서는 좀 필요하죠. 그게 뭐 만약 술 마시는 자리면 일단 뭐 연거푸 빨리 두 잔쯤 마시면 그래도 좀 이뻐 보이지 않나요? 그걸 팁이라고. 그죠? 알아서 하세요. 본문에 여기를 안 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진이 망신살 또는 겁살 등과 함께하면 불화가 오고 인덕이 약하다. 망신은 불화의 조짐이라고 하고요. 겁살은 인덕이 약하다라고 해요. 이 인덕이 배우자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우자 덕도 약한 거죠. 망신이든 겁살이든 모두 인신사이고요. 사주 원국에 있다면 복윤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대운으로 온다면 그 시기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주 전체로 봤을 때 망신, 겁살이 용신이라든지 또는 내게 필요한 오행이라든지 합을 이룬다든지 또 일간에게 길신이면 도리어 득으로 작용해요. 그러니 뭐 불화, 뭐 인덕이 약하다 뭐 이것이 꼭 절대값은 아닌 거예요. 어쨌든 망신과 겁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간단하죠. 사만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일지가 자수예요. 미토가 옆에 있을 수도 있고 또 행운에서 들어오든 상대방이 미토일 수도 있겠죠. 여튼 일지 자수로 볼 때 자수의 삼합은 신자진이에요. 삼합만 알면 겁살 망신살은 거의 뭐 식은죽 먹기죠. 일지 기준이고요. 저의 그 사주 120일의 도전 12신살의 구조 그 12신살 편을 참고하시고요. 이 삼합에서 왕지의 자수 앞에 방합을 보는 거예요. 자수 방합의 생지가 뭐냐? 해수죠. 이것이 망신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화의 조짐이라고 하고요. 겁살은요. 삼합에서 묘지 바로 다음에 오는 12지지가 뭐예요? 자축, 인묘, 진, 사죠. 사화가 겁살인 거예요. 나한테 오는 사람은 왜 다 이럴까? 뭐 이런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왕이면 삼합의 모든 망신살 겁살을 보도록 할게요. 신자진, 인호술, 해묘미, 사유축 삼합을 펼쳐보면요. 각 왕제 앞에 놓이는 방합 생지가 망신인 거죠. 자수는 했지만 다시 보면 자수라면 해수가 망신이고요. 오화라면 그 앞에 사화가 망신이고요. 묘목이라면 그 앞에 생지, 인목이 망신, 유금 왕제 앞에 방합 생지는 신금입니다. 쉽죠? 해서 일지 신자지는 해수가 망신, 일지 인호술은 사화가 망신, 해묘미는 인목이 망신, 사유축은 신금이 망신인 거죠. 겁살은 묘지 다음에 오는 12지지 순서고요. 진토 다음은 사화겠죠. 그래서 일지 신자진에게는 사화가 겁살이고요. 술토 다음은 12지지 해수, 일지 인호술에게는 겁살이 해수고요. 미토 다음은 신금이죠. 그래서 일지 해묘미는 신금이 겁살이다. 축토 다음은 인목이구나. 일지 사유축에게는 인목이 겁살이고요. 캡처하셔서 공부 더 하시고요. 하나, 둘, 셋. 자, 넘어갈게요. 원진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원진을 설명할 때 인유면 새벽 닭이 울 때 호랑이가 집에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호랑이가 닭을 싫어한다는 등 또 뭐 묘신이면 토끼 눈이 빨간색이고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색인데 서로 뭐 비웃는다는 등 뭐 이런 재미난 옛날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원진은 삼합, 지장간합, 충, 뭐 이런 걸로 파고들겠습니다. 이것만 팰 거예요. 저 학교 다닐 때 수학, 과학 뭐 이런 거 못했는데 하는 거 보면 딱 이공계죠. 도표 만들고 기승전이 딱 떨어져야 되고 그런데 이런 취향을 좋아하는 분들이 분명 많으실걸요. 좋아하신다면 우리는 닮았스. 가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여기는 목요일 사주, 저는 김 목사님입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